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죠. 검찰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모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수사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렸는데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수사에 좀 속도를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들으신 것처럼 뭔가 대통령실에서 기획 수사한 것 아니냐, 막장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 겁니까? 우선 이 사건 예.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판을 키우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에 뭐 그것도 날리고 북한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발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보복 수사 내지는 예. 정치적 보복 그 감사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시간을 보내서 될까 예. 이런 걱정이 되고요. 이상한 예. 건 두 가지입니다. 네네. 하나는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 그 당시 국방위 간사도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아 이거 월북으로 보인다라고 의총에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한기호 의원이 먼저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를 밝혀야죠. 그러면 지금 몇 명만 비공개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 국방부 장관을 지금 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국방위 회의록, 당시 회의록을 공개하는데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지 예. 저는 이게 거의 미스테리라고 보고요. 네. 이런 민감한 남북관계를 가지고 정치 보복 수사를 할 때 한다면 뭐 이 상황은 그대로 몇 년 후에 국민의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 보복 수사는 중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고요. 자, 일단은 그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당에서는 그 회의록 공개할 수 없는 겁니까? 글쎄요, 그 회의록 내용 중에는 소위 그 SI라고 하는 특별 기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함부로 다 공개하면 그게 예. 스페셜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이 사건은 어떤 지금 여당이나 정부에서 기획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사건 벌어진 게 2020년 9월 22일입니다. 예. 그때도 정부에서는 자진 월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많은 의혹이 일어났어요. 과연 월북 맞느냐? 그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가족들이 전하는 상황에 비추어서 과연 이 사람이 월북을 할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월북할 사람이 그 사건 발생 이전에 그런 행동을 보였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예. 당시 민주당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 진실이 이제 하나 둘씩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아니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 목숨이 이렇게 억울한 그 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덮고 가야 됩니까? 그리고 북한이 지금 도발을 하는 와중에 그럴수록 문재인 정부 하에서 북한과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거를 월북으로 무조건 몰아갔는지 예. 밝혀내야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개선될 여지가 있겠죠.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저는 유령과 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대개 실체를 밝힐 때는 실체를 밝힐 새로운 증언, 예, 그리고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저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가 남한 해역이었을 때 가능하죠. 근데 좀 북한 수역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예.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문재인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류에 따라 흘러갔는지 월북을 했든지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거 아닙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건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사안이다. 예. 이 부분은 이제 분명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권 교체가 된 이후 지난 6월 네. 갑자기 국방부와 해경이 이게 월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국가기관이 그렇게 태도를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그런데 그 국방부와 해경과 대통령실이 교감하고 시작하지 않았느냐는 정황적인 증거들을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래서 이건 정권 교체 이후
대통령실과 교감하에 국방부와 해경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그리고 이렇게 사정 정국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야당이 이 정도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고 한기호 네. 의원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자꾸 한기호 의원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미 이 사건이 벌어진 9월 22일 밤에 예. 이 월북으로 몰아가기로 하고 많은 첩보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미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만져진 뭐 조작된 증거 내지는 정황에 관한 보고가 국방위에서 이루어졌고 잘못된 보고를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고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왜 말을 바꾸냐고 계속 주장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피해 당사자가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에 실체가 없나요? 지금 조사를 통해서 또 수사를 통해서 당시에 많은 첩보들이 삭제되고 진술이 짜맞춰진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구속영장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적어도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되는 상황이라면 상당 부분의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된다면 더 한 번 확인이 되는 거겠죠. 네, 구속 적부 심사가 있을 거니까요. 근데 한 가지만 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 중에 한기호 의원이 월북이라고 보인다고 의총에서 보고될 때 네. 국방위에서 삭제되고 오염된 증거, 조작된 증거를 보고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비밀 정보가 아니죠. 잘못된 정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위 회의록은 더더군다나 공개해야죠. 예, 그래야 한기호 의원도 일종의 누명 비슷한 거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제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소환에 응해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2019년 사건이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을 왜 강제 북송했느냐라고 이제 여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발이 있었고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이제 소환 조사를 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게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수사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수사는 뭐 선을 그어놓고 하는 것은 아니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수사는 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이게 특히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은 대부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장선에서 마무리되거나 수사가 소위 꼬리가 끊어진다고 하죠. 그런 네.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벌어진 그러니까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벌어졌던 2019년도에도 또 많은 의혹이 제기됐어요. 예. 정부에서는 이 탈북어민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왔다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이게 무슨 뚝방의 전설도 아니고 2명이 16명을 살해하는 게 과연 가능하냐 그때도 많은 의문이 제기됐거든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급한지 본인들의 의사와는 정반대되게 뭐 사실 그 자료도 공개가 됐습니다만 북한으로 안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걸 강제로 뭐 끌고 가다시피 해갖고 북한에 넘겨줬거든요. 네. 이 사건의 진실도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겠죠. 네, 이제 야당에서 이게 망신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지적도 저는 뭐 있어요. 예. 애초에 이건 뭐 대통령실 차원에서 윤심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토라인 내진 폴리스라인에 세워서 예. 망신 주기를 넘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다 이렇게 봐왔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선 그 자료를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이 네. 2명을 탈북 어민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살해범이에요. 이분들이 살해범이라는 것은 사실상 현재 통일부 장관도 인정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아, 그랬습니까? 예,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 여러 명이 이 사람들이 살해범인 것까지는 인정을 했는데 예, 인정했는데 살해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로 이미 넘어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제 기억상 확실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하여서는 쟁점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게 과연 그게 16명을 살해했건 1명을 예. 살해했건 살해범인 경우 의원님은 그러면 이 탈북한 살해범들을
강제 북송한 것이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옮겨져 왔습니다. 예. 이 사건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해서 망신 주기 아니냐. 그러면 망신을 안 당하는 게 사람의 생명이나 인권보다 더 중요한가요? 망신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수사를 하지 말고 그냥 덮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거 옳지 않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살해범이냐? 자, 선상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그 상황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두 명이 어떻게 하면 좁은 선상에서 16명을 살해할 수 있습니까? 그때 강제 북송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흉악한 살해범이다. 이 두 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를 했다라는 것을 이유를 들었어요. 그 상황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렇다면 진상규명도 필요 없이 무조건 본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북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진상규명했죠. 수사도 했고. 그리고 아니, 본인들이 며칠 만에 이루어졌는데 아니, 본인들이 그 사이에 무슨 자백- 진상규명이 됐어요. 아니 본인들도 자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16명을 죽였다 2명이 그게 이상한다. 만약에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그거 진상규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정치 공세인 게 지금 유령과 싸우는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 16명 죽었다는 16명을 만나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북송된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두 개에 대한 이 정치 공세는 이게 보복이라고 느끼고 이건 정말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진상을 밝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협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까? 자, 이것과 서해 관련하여?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그 피해자 이대준 씨는 이미 사망을 했죠. 하지만 수사를 통해서 국방부나 여러 정부기관이 당시 첩보를 삭제한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잠깐요. 그리고 삭제가 그 부분에 아니고요.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장관이나 청장이 밑에 직원들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가 밝혀지고 있어요. 이 탈북어민 한 강제 가지만. 북송 사건도 지금 피해자들이 다 사망했고 그 사람들 북으로 보내줬는데 니들이 어떻게 밝힐 거냐라고 하실 게 아니고 수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접근을 해야죠. 왜 그래서 그런 조치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내려졌는지를 국민들 앞에서 밝혀야죠. 네. 예, 할게요. 근데 예. 국방부나 해경이나 관계자들이 말 바꾸고 이러는데 국민들 누가 믿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자꾸 삭제 하시는데 너무 일방적이에요. 서욱 전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삭제가 아니라 배포 범위를 축소한 것이고 예.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런 실체적 진실도 무시하고 무조건 네. 삭제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이슈 다음 이슈 넘어가야 되니까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오전에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금 체포가 됐습니다.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제 측근이라면은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했기 때문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이 대장동 사건 초기에 예,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작년 11월 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진상 실장과 유동규 두 사람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최측근 아니냐. 그래서 좌진상 우동규 예. 아니냐 그랬더니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다 예. 하면서 대표적으로 측근으로 든 게 정진상, 김용 예. 두 사람이 내 측근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경기도지사 시절 부대변인을 지낸 분이죠. 예. 인연이 깊더라고요. 예. 근데 급기야 이제 김용 전 시의원도 전 부원장도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 혐의가 뭐로 지금 나와 있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알려져 하천대유 있는데요. 등의 특혜를 주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물론 본인은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대장동 사건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연루된 다른 의혹이 위례 신도시 관련해서도 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억 원대의 자금을 받은 혐의인데 예.
이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동규 씨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들 사이에 뭐 왼쪽 주머니에 있는 거 빼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유동규는 내 측근 아니다라고 이게 소위 꼬리 자르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김용 전 부원장이 체포가 되면서 예.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민주당의 입장은 나왔죠. 우선요. 지금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체포됐는데 왜 이재명 대표를 갑자기 끌어들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김용이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 그 뭔가를 하려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차근차근 밟아가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석연치 않은 게. 네. 어제 법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토론거리가 된 것이 뭐냐면 유동규 씨에 대한 것입니다. 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지낸. 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 구속 상태인데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검사를 만나러 가서 검사가 변호인을 대동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했다는 기사까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사실인지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유동규가 제2의 한만호가 되는 게 아니냐.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에 나가면서 거기서 유동규의 입에서 뭔가가 조작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그리고 공교롭게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기획적 보복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역시 아니냐는 기획적 보복 수사가 걱정을 하면서 또 하나는 위례신도시 뒷돈 받았다고 하는데 위례신도시가 언제 됐는지 아시죠? 2013년에 입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면 그 이전이죠. 만약에 받았다면. 그런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체포를 해요.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 아닌가요, 의원님? 제 기억에. 연도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로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위례신도시 뒷돈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 언론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시효가 지난 건데 왜 이렇게 할까? 그리고 이렇게 막 압수수색까지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저기 체포영장이나 뭐 이런 거에 적시된 게 이거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이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추이를 지켜보자. 이게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금품 수수 시기는 특정은 안 돼 있고요. 물론 체포영장에는 특정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뭐 언론에 옛날 같이 이렇게 영장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그거는 지금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저희 YTN 취재를 보면은 특정의 위례만 딱 못 봐온 건 아니고 그렇죠. 대장동 다 같이 위례. 대장동 개발 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을 아니 그리고 왜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나오냐? 아니 대장동 사건을 대장동을 허가 내준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이고 누가 봐도 유동규, 김용 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의원님. 그리고 민주당에서 불안해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유동규가 혹시 진술을 번복해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불안해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실체적 진실이라면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아니, 동의합니다. 그걸 민주당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 원칙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영부인에게도 좀 적용을 해주세요. 왜 이거를 꼭 야당 인사에게만 적용을 합니까? 게다가 만약에 우리 검찰이 공작적 기획 수사를 단 한 건 안 한 검찰이라면 사람들이 믿겠죠. 그렇지만 우리 검찰이 군부 독재부터 지금까지 기획적인 수사를 너무 많이 타겟형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세요. 그래서 저는 검찰이 공정하게 여야 문제되는 분들 다 하셔라. 그래야 민주당도 이게 기획수사다 이런 말 안 할 텐데 지금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하나 더 있는데요.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당내 논란을 좀 이게 당 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서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잠깐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이 주식 거래 이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신뢰를 하고 있다가 또 애정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 실망이 좀 큰 거 아닌가.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할 말 한 거다. 아니 민주정당에서 이런 얘기 못하면 그게 무슨 민주정당입니까? 전재수 의원이 갈치라면 안민석 의원은 뭐 완전 대왕갈치 아니냐 싶네요. 당내에서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주식을 샀다 판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가고는 있습니까? 아니요. 안 전혀 오가요. 얘기 안 저분들 당내에선 얘기 안 하세요. 언론에서만 아, 저러세요. 그렇군요. 이거는 예. 마치 이준석 대표가 뭐 국민의힘 내부에 대해서 총질을 하는 게 그게 갈치로만 바뀐 그런 상황이라 예. 정당에서 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유도 여러 가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헌법기관이고 예. 그 말할 자유가 있으신데 다 네. 저렇게 말할 자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네. 발단이 됐던 주식 문제는 저는 그게 5월에 사신 거더라고요. 예, 5월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식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 제기했던 문제 이해 충돌이었는데 네. 사실 이해 충돌은 아니죠. 왜냐하면 백지 신탁했으니까. 예, 그리고 마이너스 15%로 다 팔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 문제 제기하니까 아이 그 어쨌든 뭐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팔았으니까 네. 이 논란이 끝나는 거죠. 그 논란의 끝에 전재서 의원이 굉장히 정서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그 정서적인 얘기에 공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당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 보복 수사로 야당을 흔드는데 이럴 수 있느냐 내부에서 예. 이런 분도 있을 테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다만 습관적으로 당에 총질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 그건 좀 지양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용남 의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보다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백지 신탁은 안 했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이해충돌 했습니다. 문제가 제기되니까 판 거죠. 사실은 아닙니다. 백지 신탁을 하려면 예. 국회가 개원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니, 했습니다. 그 백지 신탁은 아니, 안 백지 됐던 신탁 거죠. 의뢰했고요. 예. 그게 심사 과정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등원과 그러니까 국방위에 그거는- 상임위가 배치되면서 그 전에 백지 신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건 네. 안 됐던 것이고 아니죠. 그건 다만 국방이 돼도 한 해도 가지 이제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선거가 치러지면 뭐 승리하면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패배하면 지지자들도 뭐 한 달 동안만 내내 술 먹었다는 분도 계시고 물론 후보는 그 충격이 더 훨씬 오래 가는데 네. 하나 확인된 건 이재명 대표께서는 정말 멘탈 갑이신 네. 거는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막 술 먹고 그런 예.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예,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열심히 주식하면 해소가 되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범죄냐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